자, 그리고요. 윤석열 재판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지기현 부장판사가 처음에는 윤석열 재판 언론 공개 생중계 불허하고 뭐 직업도 자기가 다 무직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라 예우해주고 그러다가 재판하는 동안에 오히려 피고인한테 야단 맞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기현 대표님 취재한 것 좀 알려주시죠. 윤석열 93분 동안 떠드는 것에서 완전히 기겁을 했고 이러다가는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피의자에 대해서 원래 약간 호감 있게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스타일인데 맞아요. 그 전에 지금 구속 취소하고 나서도 공격을 엄청 받았는데 이번에도 자기 나름의 소신과 원칙대로 했는데 윤석열 하는 거 보고는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졌고 그 장면을 목격했던 수없이 많은 진 판사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청하고 받아주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우 적극적으로 재판을 할 것이다.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만약 윤석열이 한 번 더 나와서 판사를 모독하거나 또는 법정을 윤석열 마음대로 뒤흔들 경우에는 그냥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본인의 원칙이 훼손된 것들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너무 지기현 부장판사를 공격 일변도로는 하지 마라. 판사도 사람이다. 이런 조언을 누군가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저렇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한 지나친 예우, 지나친 특혜 이런 거는 이제 점점 삼가하실 예정이신가 보네요. 그렇죠. 이제 원리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고 네. 여기에 이제 윤석열이 그러면 태도를 바꿀 거냐 말 거냐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타일로 보면 계속 저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두세 번 안 넘어가서 대형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재구속이다. 그러면 구속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있다고 재판부가? 지금 전망하더라고요. 저한테 말씀 주신 두 분은.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재구속시켜야죠. 너무 억울해하고 있고 또 하소연을 여기서 본인은 지기현 부장을 말하는 지기현 거죠? 부장 판사가 억울해하면서 네. 하소연도 하고 있다. 뭐가 억울하대요 우리 지기현 부장? 자기는 원리 원칙대로 하면서 피의자를 좀 존중해주는 이런 스탠스였는데 물론 그 말을 100% 믿을 이유는 아니고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불만을 그리고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원리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한다라는 쪽으로 가니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윤석열이 포토라인에 어떻게 서며 들어가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이며 재판장이 내부에서 어떤 진행을 할 것인지를 보면 이제 방향이 결론 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뭐 믿음이 가시. 나도 하는 거 보고요. 근데 우리가 반대 용서는 취재가 못할 됐다니까 거 말씀을 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사실 저는 포토라인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압박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기현이 결국은 지도 사람이니까 여론의 어떤 그 무서움을 실감했겠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자기 뭐 술 좋아하니까 술 먹다 옆에서 지기현 욕하는 거 들었을 겁니다. 그런 게 사실 여론이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여론의 압박을 좀 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고를 드리는데 일단 과거에는 이제 그 법조 간사단에서 뭐 영상 찍고 그런 걸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영상 기자협회라는 데서 합니다. 근데 한국 영상 기자협회가 거의 오랜만에 성명서를 제출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전날 보통 주요 사건 같은 경우도 전날 이제 촬영 신청을 하면 허가를 통상적으로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게 좀 중요한 사건이라서 그 전주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했고 월요일 날 재판이니까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지기현이가 허가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영상기자협회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성명서를 작성해서 발표했는데 뭐 그 과정에 고발 뉴스나 제가 아주 타이트하게 개입한 것만은 아니다. 조언을 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12시에 직접 라이브로 통화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밝혔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지규현 판사가 과거부터 좀 살가운 성향이라서 동료나 선배들한테 좀 뭐랄까요, 애교가 많았달까요? 그리고 흥이 좀 많고 보통 판사들이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리핑도 하고 하는데 판사의 경우에는 브리핑 자체 혹은
기사에다 인터뷰하는 일들이 좀 없대요. 근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엉덩이가 작고 예쁜 나 같은 여자 이런 첫 대목을 저걸 쓴다는 건 본인의 이미지를 저걸로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밝고 경쾌한 이미지. 그래서 판사로서 인터뷰 저 정도 할 정도면 아마 여론이나 언론에 자기가 어떻게 비춰질지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일 것 같아요. 사실 공보 판사 비슷한 역할도 했었어요. 법원행정처에 있을 때, 연구관으로 있을 때. 그런데 여하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재판에서는 풀단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지상파 둘, 종편 둘, 외신 하나, 인터넷 하나, 스틸 셋 해가지고 이제 재판 시작하기 전에 촬영이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직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야. 직위원이 밀려서 한 거고 남은 거는 이제 지하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포토존에 안 세운 거. 그거는 법원행정처 소관이고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 고법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요 사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준엄하게. 제가요? 네. 사실은 저도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번에 알아봤죠. 그래서 법원 그 재판정 안에 거는 직위원회 영역이고 말씀처럼 그 지하로 두더지처럼 숨어서 들어가게 하는 거는 법원 행정처의 영역이에요. 그럼 그동안 직위원 문제 있었어요. 그럼요. 문제 있고 그동안 자기가 원칙적으로 하고 피의자에게 조금 유리하게 아니죠. 내란범이에요. 내란범을 구속을 7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일로 정리하는 구속 나를 시간으로 정리해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내가 조금 원칙적으로 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사과하고 이것을 바꿔야지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들은 것으로는 여러 판사들이랑 요거에 대해서 원래 풀어줄 때 그 날로 하냐 하죠. 시간으로 하냐 이렇게 논의를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랑 쌀 때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으로 해서 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거죠. 저는 판사 직위원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저는 그거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다. 판사가 잘못되면 그 판사에 대해서 잘못된 벌칙을 세우는 게 법원 행정처이기도 하고 또 국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상황 그렇지만 재판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 재판부로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서영교실에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거 왜 공개하지 않느냐. 그동안 이렇게 하더니 공개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공익적 이익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했다. 그리고 생중계했다. 그러니 해야 된다라고 질의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법원행정처는 다르잖아요.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직위원 판사가 시간으로 개선해서 구속 취소했지만 이거 검찰이 즉시 항고하세요. 즉시 항고 시간 남았잖아요. 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법원이 지하로 들어가게 하고 포토라인에 안 쓰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하는지 몰랐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알아보니까 두 영역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 쪽에다가도 질의서를 넣었죠. 이렇게 하면 법원 안 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넣었는데 우선 재판부는 공개하겠다라고 그러나 생중계가 안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생중계가 뭐 그전 정도까지만은 해야 돼. 근데 이명박과 박근혜가 내란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두환 뭐 노태우 때 다 생중계 됐잖아요. 내란 사범은 저는 다 생중계 돼야 된다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생중계 하는 게 맞지. 네. 찔끔 공개? 풀로 와갖고 찔끔 공개? 그것도 녹화로? 안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제가 이제 다시 법원에서 아직 답변 안 왔냐 할 때 아직 답변이 안 왔더라고요. 법원 답변을 제가 내일까지 다시 촉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PD가 올려준 우리 직위원 부장 판사의 인터뷰 한번 올려서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보겠습니다. 직위원 부장 판사 저 인터뷰가 언제적 것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회 잘 보는 법원의 판사이다. 자기 자신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엉덩이가 작고 예쁜 나 같은 여자 뭐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갸르상 흉내를 똑같이 내는
개그맨보다 더 개그맨 같은 수원지방법원 지기현 판사. 그의 포복절도할 개그와 프로급 사회 솜씨는 법원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물론 취재진도 여기에 두말 없이 두 표를 찍겠다. 그의 입담은 아무리 봐도 타고난 것 같은데 기어코 그는 손사래를 치며 부정한다. 저는요 어릴 때 아주 내성적이었어요. 어머니는 입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말이 없는 아들이 내심 걱정이셨는지 웅변학원을 보내셨습니다. 1년 정도를 다녔는데 오히려 그 부작용으로 말이 많고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열린 아들의 입을 막으려고 이번에는 웅변학원을 끊고 서예학원을 보냈죠. 그 덕에 서예를 6년이나 배웠습니다. 이는 자신의 성격과 잘 맞았기에 서예학원이 가능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외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는 그렇지 않다. 만화, 원서와 비디오 게임을 모으는 게 취미다. 현재 4천여 권의 원서와 800여 개의 게임을 소장하고 있을 만큼 한 것에 집착도 강하다. 뭐 이런 하여튼 이제 다른 판사하고 좀 다른 그런 판사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을 좀 하는데요. 어쨌든 부장님 다 이해를 하고 좋고요. 예, 부장님께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 인간관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 아니까 그것과 별개로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내란죄의 수괴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은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원칙을 지켜주시면 저희들도 걱정 안 하겠다. 하도 구속 취소의 트라우마가 커서 저희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당당하게 혜경님, 우리 강혜경님이 5만 원이라도 보내주셨어요. 정기현 대표님, 노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러셨는데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